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어제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 역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장 후반부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38%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 지금 1% 이상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 역시 2%대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한국과 세계 증시가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하여서 한국에서도 지금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자, 한국 증시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개인분들이 매수를 하면 할수록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 금리 인하로 인하여 환율도 11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과연 한국 증시 이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번 주 마감이 될까요? 아니면은 오늘 우리나라는 많이 상승을 했으니 내일은 또 조정을 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0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1.43% 상승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9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는 상승을 했는데, 다우가 어제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자, 바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에 다우가 장중에 1% 이상 상승을 했었고, 한국의 야간 선물 역시 1%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겠습니다. 미국의 다우 선물, 그리고 또 한국의 야간 선물 등 새벽에 자꾸 잠자다가 일어나서 이걸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중간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야간 선물이 1.43, 1.43까지 올랐고, 갑자기 또 다우지수가 내리니까 1.1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0.70% 이렇게 정말 무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국의 야간 선물이에요. 한국의 야간 선물. 미국의 나스닥 S&P 500 야간 선물이 아니라 한국의 야간 선물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와, 답답하더군요. 답답해. 어제 제가 새벽에 보니까 환율이 1180까지 내려갔었어요. 1180. 그래서 1180도 깨지고 1170 내려가자 하면서 되게 기쁨의 박수를 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환율이 다시 올라가. 그래서 다시 1190 터치하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멈추고 우리 증시가 이제 또 개장을 했는데, 이게 금리 인하를 여러분 FOMC 회의 없이 바로 긴급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미국 경제도 심각함을 느낀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 2008년도가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레먼 사태.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 원래 FOMC 회의는 이번 달 3월 17부터서 18까지 FOMC 회의가 있기로 돼 있었고, 이전에는 보통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이후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를 느꼈는지 금리 인하도 50bp를 했어요. 50bp. 자, 보통 금리 인하는 25bp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야, 통 크게 금리 인하 좀 하라. 50bp를 해라. 50bp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는 50bp 한 번에 금리 인하를 한 적이 미국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50bp를 FOMC 회의하기 전에 미리 해버렸어. 와, 그만큼
절박함을 느낀 건지 몰라도 어제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다우지수가 1.43%까지 올랐죠. 근데 왜 종가엔 이렇게 빠졌냐? 얘네도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죠. 하루에 5% 이상 급등을 하고 그 다음날 1.4%가 오르면은 대략 6% 이상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종목으로 치면은 2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한 예로 테슬라를 볼까요? 테슬라 어제 역시 테슬라야 하면서 게시판에 글 쓰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가가 빠질 텐데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테슬라 어제 8.52% 올랐죠. 그리고 종가는 플러스 0.25%. 그 전날에는 몇 프로 올랐습니까? 예. 플러스 11%. 그 전날에는 또 몇 프로 올랐습니까? 마이너스 1.62%. 이래서 대략 이틀간 10% 이상 올랐었는데 전기차가 만약에 테슬라가 오늘 팍 고가로 갔다 했으면 막 날라갔었겠죠. 날라갔었겠어. 근데 오늘 한국의 전기차주 삼성전기 어때요? 1%밖에 안 올랐어요. 1%. 어제 장중에 4% 이상 올렸다가 어제 고점도 돌파를 못하고 오늘 마무리가 됐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어제 고점을 못 뚫었어. 그래도 4%나 올랐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시가 붙어서 테슬라 때문에 빠졌다가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왔고 전일 고점을 못 뚫었고 거래량 역시 적기 때문에 오늘 얘를 공략을 했을 수 있을까요? 못했을까요? 종가 동시호가인데 밑에 받쳐주는 물량 168주. 그리고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결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 체결된 물량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장중에 이쪽에서 이걸 먹고 올라왔다? 얘 너무 와리가리 치면서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얘는 매수하면 매수할 수 있었지만 거래량과 그리고 큰 돈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밖에 매매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침에 잠깐 갭이 떴다가 다시 다 빼버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빼버렸다가 롤러코스터 타이푼이죠. 근데 여기 거래량 보시면은 잠깐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때만 잠깐 돈이 들어왔지 그 뒤로는 거래량이 죽어버리면서 돈이 안 들어와서 얘는 4%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에 이렇게 빵빵 뛰었는데 이 뛸 때 여기에서 들어가서 매매하기는 솔직히 힘들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아예 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사지 이 밑에서는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25,000원을 돌파하겠지 하고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못 들었잖아. 그리고 종가가 이렇게 마감됐으니까 본전 아니면은 수수료 손실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발표하니까 한국에서도 갑자기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하면은 악재인 주식들이 뭐죠? 은행 보험주.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내린 주식 삼성화재 짜자잔 마이너스 2.29% 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달성을 또 했습니다. 물론 어제도 52주 신저가였는데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깼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흥국화재, 화재로 시작하는 주식들 다 내립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얘네는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이 가면 갈수록 보험주는 악재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 짠! 예, 신저가를 계속 향해서 가니까 앞으로도 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보험주 그리고 화재 이런 관련주는 하지 마세요.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은행 오늘 내렸죠. 기업은행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도 반응을 안 하죠. 52주 신저가예요. 은행주는 금리가 내리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신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식들이 다 내렸는데 여러분이 배당이 높다고 은행주라던가 뭐 저런 거 사지 마세요. 쟤네들은 올라봤자 1, 2% 오르고 얘네들은 오를 때는 1, 2% 오르고 내릴 때는 진짜 뭐 4, 5% 내린 주식이 은행주예요. 은행주고 아니 뭐 10년을 넣어놨는데 주가가 변동이 없어.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10년을 기준으로 해봐요. 뭐 주가가 내리기만 하고 변동이 없어.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까지 해봐요. 여러분 11,000원짜리가 17,000원밖에 못 올라가. 그것도 거의 10년 넘게 해서 10년 넘게 투자했는데 17,000원밖에 못 올라가서 2만원대까지 막 이런 거 바라보잖아요. 오히려 내 평단가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배당을 받아봤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오히려 넣어놓으면 더 손해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고점에서 밑으로 더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는 우리나라에서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리가 오를 이유보다 내릴 이유가 더 많고 금리를 올릴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려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잘 안 올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상 부동산 쪽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가고 우리나라 또 어때요?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총선 때 표 못 받습니다. 금리 올린다고 하면은. 대출 금리 올리고 이거 뭐 올리고 하면은 자기 표 잃어버리니까 지금 총선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를 하지 올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증시가 이렇게 펌핑이 나와도 52주 신저가로 더 내려가는 주식들이 보험, 은행, 이런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지금 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익 봐봤자 4, 5%, 10% 이내, 손실 보면은 20%까지 볼 수 있는 게 이런 은행주, 보험주. 자, 그리고 또 이 코다리 무침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입국 금지가 된 나라가 92개국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 코땡땡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코다리 무침이라고 돌려서 말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유튜브에서는 또 정치인,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럼프형, 또 중국의 주석도 진핑형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이건 제가 웃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정책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한국인 입국 금지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나라에 올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한국인 입국 금지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듯이 한국 여행도 차단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그런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지금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던가 유럽 몇 개국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을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혹은 차이나라던가 이런 나라들의 지금 월드 콘서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을 다녀왔는데, 대만에서 우리나라 1월 1일 날 종칠 때 한국 가수들은 한국에 있지 않고 오히려 대만에 가가지고 대만 해피 버스 투 유, 아니구나. 해피 뉴 이어이구나. 해피 뉴 이어 하면서 거기서 축하 공연을 하고 있더군요. 그만큼 해외 시장이 중요하고, 물론 지금처럼 중국에서 이제 뭐 한국 배우라던가 가수분들의 활동 제한이 안 걸렸으면은 아마 대만을 안 가고 중국 쪽에 가가지고 해피 뉴 이어를 했겠지만, 지금은 대만도 우리나라 입국 금지가 됐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는 그럼 큰일 난 거죠. JYP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1%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거는 전년 뉴스죠. 자, 이번에는 어떡할까요? 트와이스라던가 뭐라던가 활동은 일단은 일본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활동할 수 있고 멤버 중에서 3명이 일본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활동 제한이 별로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일본에서는 홍백가합전이라고, 예를 들면은 새해가 끝나기 전에 홍팀 100팀 나눠가지고 이제 가요대전처럼 이제 무대 공연을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홍콩, 타이완, 싱가폴, 기타 등등 이 가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엔터주 미래가 그렇게 밝진 않죠. 그래서 진짜 미국이 우리나라 한국인 입국 제한 걸어버리면은 진짜 너무나 타격 보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자동차 수출이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것도 다 제한이 걸릴 겁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하면은 지금 수입할 때도 분명히 검사필이라던가 그쪽에 한국인 직원이 몇 명 나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가지고 지금 수출도 막힌 나라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2% 넘게 상승하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어제 영상에서 예측했던 게 뭐죠? 어제 올린 영상, 미국 다우지수 5% 급등, 한국은 왜 못 따라갈까? 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외국인 기관이 오늘 개인분들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던질 경우에는 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오를 거를 예측한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질려서 그냥 2000선 터치하려고 하면은 개인분들이 던지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줄 거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수가 2000선 터치하러 가니까 개인분들은 던졌고 외국인은 샀어요. 외국인이 사가지고 이게 올라가는데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왜? 1000억 원밖에 매수를 안 했으니까. 자, 1000억 원이라는 돈은 장중에 충분히 던지고도 남을 수 있는 돈입니다. 5000억 정도 사잖아요? 옵션 만기가 아닌 이상은 5000억 원 이상 장중에 매수했으면 다 못 던져. 근데 1000억 원 아주 영화표 예매처럼 애매한 숫자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이거 들어가면은 던질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머리가 좋아요. 지네도 한국인 이 개인들이 들어올 거면은 다 던질 준비가 돼 있고, 개인이 던지면 얘네는 또 사고,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간만 보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 이상 급등 절대 못해요. 우리나라 5% 이상 급등하려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뭐 하이닉스 하루에 8, 9% 이렇게 올라야지 코스피가 5% 이상 상승을 하는데 지금 2%대 상승 중이잖아요. 위로 올라갈 확률은 적어. 근데 여기서 내려갈 확률은 높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오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시초가에 개인분들이 던지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장중에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했다가 마지막까지 다 팔았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이 사는 거 보니까 사야 되겠다고 종가에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들어오네?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팔아버리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하락분을 다 메꾸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빼버리니까 개인분들이 던지고 그 물량을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이렇게 하는데, 기관은 오늘도 간만 봤어. 기관은 아침에 좀 사는 척하다가 어때요? 계속 보고 있고 종가쯤에 살짝 들어온 그 정도.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0억도 안 샀는데 코스닥 지수는 2%가 올라버리는 이런 재밌는 상황. 어제보다 거래량도 심지어 더 적어요. 어제는 거래량도 개인이 더 많이 터지고 더 많이 샀는데도 안 오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또 무슨 생각을 해? 금리 인하 소식과 그리고 외국인 기관 드디어 매수했네. 내일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난번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하루 들어왔습니다. 원데이 아큐브렌즈처럼 지금 하루 외국인이 드디어 샀거든요. 드디어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매도하다가 코스피를 하루 매수를 했는데 이 정도 돈 갖다가는 아직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있죠. 뭐다? 환율이 내렸다. 환율이 여기서 더 빠져주면은 외국인의 추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장 개장하자마자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이거 환율 내린 거 내일이랑 내일 모레 시간 지나면 다시 오르는 거 아닐까? 다시 환율이 1190이 찍히고 1200원대를 가지 않을까? 이런 재수없는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5시 반인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1% 이상 지금 상승 중이에요. 아까 장중에는 1%대까지 상승 안 했었고 유럽장도 개장을 했는데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상승으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다우하고 나스닥이 플러스 양전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세계 증시가 버텨준다면 이렇게까지 패닉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7%, 8% 패닉셀이 나오려면은 지난번처럼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 거기다 지소미아 뭐 이런 것까지 터져야 돼요. 이런 것까지 터져야지 되는데, 지금은 일단 금리 인하가 재료 소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 혹은 2.0%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1분기가 발표되면은 그 1분기를 토대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2.0%를 예상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1분기에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1분기 마이너스 GDP가 나오니까 OECD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한국이 경제 성장률 1.8%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것처럼, 단순히 지금 신문만 보고 OECD에서 한국 전망치를 2.0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 코다리 묻히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코다리 무침은 지금 너무 대단한 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제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한국의 영화관을 가는데 아니 어떻게 심야 영화도 아닌데 밤 10시 영화인데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제 영상을 보여드렸죠. 직접 영화관 가서 찍은. 영화관 갈 때마다 눈치가 보인다고. 왜? 나만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퇴근을 할 텐데. 극장 직원들이랑 청소원들이 나만 없으면 퇴근을 할 텐데 내가 영화를 봄으로써 이 사람들 최소 2시간 이상은 더 남아서 대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나는 좀 마스크를 쓰고 가든 뭐라든 좀 영화관이나 이런 문화활동 좀 즐겼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은 다 망할 것 같아요. 이 영화관에 지금 알바생도 원래 한 5명 있었거든요. 이게 알바생이 지금 팝콘 튀기는 알바생이랑 매표소 1명, 2명밖에 없어요. 보통 5명 있어가지고 한 명은 여기 출입구에서 표 끊고 한 명은 여기서 팝콘 만들고 한 명은 여기서 표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한 명이 팝콘도 만들고 뭐 만들고 이쪽 갔다가 막 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3명은 지금 무급휴가 받아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거의 잘렸을 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면세점도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직원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10명 가까이 있던 직원이 3명밖에 없으면 나머지 7명은 지금 무급휴가 중인가?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공항이라던가 뭐 이런 데도 보통 이 교대 근무하고 그런데 교대 근무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아니 그리고 막 면세점이라던가 그런 거 일하는 시간도 막 축소가 되고 슈퍼나 그런 데는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단축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매출이 지금 막 잘 찍히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연장 영업할 줄 알았는데 문자가 왔는데 단축 영업한다고 하고 IMF 때라던가 그리고 또 리먼 사태 때라던가 뭐 이런 경제 위기가 터져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보세요.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진짜 막 유령도시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령도시. 그래서 저는 지금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1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나오면은 실적이 좋은 데는 식품주 빼고 없을 것 같아요. 뭐 오뚜기라던가 뭐 농심이라던가 그런 데 라면 잘 팔려가지고 실적은 좀 나올 것 같지만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뭐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올까? 솔직히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럼 오늘 장중에 괜찮았던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또 반도체나 휴대폰 이쪽을 중심으로 봤는데 자 오늘 또 유닛 테스트를 제가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유닛 테스트에 유닛 짜장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 2종목이 정말 좋았는데 자 보세요. AD 테크놀로지 바로 이 지점 이거 3만원 무조건 뚫는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연히 못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침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니까 시간의 잔량 보셔도 매도 우위였죠. 그런데 저는 이 11시 반은 요즘에 너무 그 시간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1시간 빠른 뉴스 SBS 8시 뉴스처럼 약간 더 빨리 잡았습니다. 11시 23분이죠. 왜냐면 11시 반만 되면 슈팅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쯤에 보고 있었어. 이쯤에 여기에다 건다? 여기 안 사죠. 안 사져요. 그럼 이제 이 위 아니면은 이쪽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좀 몇 개 사고 있죠. 위쪽에 이렇게. 그리고 나 이거 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돌파 매매할 때 어쩐 줄 알아요? 장이 좋거나 좀 횡보작이면은 이거 사놓고 그냥 자잖아? 그럼 지가 알아서 뚫려 있어. 근데 요즘에는 장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즘 자고 일어나잖아? 여기 5% 올랐던 애가 마이너스 4%가 있어. 마이너스 4%. 농담이 아니라 어제 DPC 보세요. 어제 DPC 돌파 매매 들어간 사람들 다 죽었다니까요. 어제 DPC 이게 어제 얼마였어요? 10,000원 넘고 1,500원 돌파 매매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제 매수 타점 맞아요. 여기 1,350원 매수 타점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그 교과서적인 매매를 했으면 정확히 매수 타점 막 볼링저라던가 이런 걸 쓰거나 뭐 했으면은 매수 타점이 확실히 맞습니다. 여기에서 1,350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1,500원 딱 넘을 것처럼 이 호가창 몇 개 보여주고 꼬시면서 유혹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꼬셔놓고 시작하자마자 확 빼버리는데 지금 돌파 매매는 되게 힘듭니다. 돌파 매매는 힘든데 아까처럼 그냥 뚫캐치하고 가만히 놔두고 자면은 올라가서 지가 뚫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하면서 바로 내려가요. 올라가는 척하면서 바로 내리는데 이게 어디 뭐 밑에 저점을 받쳐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쑥 내려가면서
다음날도 빼고 그런 게 요즘 트렌드인데, 아까 말했듯이 유닛 테스트 말고 AD 테크놀로지는 짠 종가 고가까지 촤, 이 VI가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안 보였을 거예요. 이 화면에서는 아직 V자가 안 보이지만은 사람 심리라는 게 위에 V자가 있으면은 얘 VI 걸리겠구나 하면서 들어가려는 습성 같은 게 나옵니다. 얘가 이 위에서 내가 조금만 뚫어주면은 사람들이 이 위에 V자 보고 반응을 하겠지 하고 요런 근처에서 잡아가지고 위에 뚫자마자 바로 던지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호가가 3만원짜리라서 3개 뚫는다고 해서 1%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한 5호가를 뚫어야지 고작 1% 먹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아까 만원짜리라던가 10만원짜리랑 완전히 달라요. 10만원짜리는 3호가 뚫으면 1%를 먹지만 갑자기 새호가니까 새호강이 먹고 싶군요. 여기에서 이걸 다 뚫고는 간다고 해도 얼른 나와야 돼. 여기에서 한 이 정도에서 잡는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보고 1% 약간 먹고 나온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엔 진짜 1% 먹기도 너무 힘들어요. 1% 먹는 게 뭐야? 3% 4% 안 때려 맞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딱 보고 봐봐. 여기 이 정도를 예상을 했대잖아요. 이게 종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되나. AD 테크놀로지를 5분봉으로 보시면은 11시 30분에는 바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안 돼. 왜냐? 요즘 11시 30분 매매 너무 쓰는 것 같아, 사람들이. 11시 30분 딱 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더 앞에서 봤어. 더 앞에서 보고 있다가 30분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슈팅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목표가를 올려서 35,500원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35,500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걸어서 내 한 250원 정도에 딱 팔았어. 그럼 내 것까지는 체결이 된다? 그럼 이 다음에 들어오지? 물립니다. 여기에서 들어왔으면 물려가지고 바로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판 게 잘한 거야. 왜냐면 이 꼭대기에서 못 팔어. 그러면은 이 안에 내 물량을 던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난주에 어제 어땠어? 어제 11시 반 넘은 다음에 우리 증시 급락 나왔는데 11시 반 이 찰나의 순간 이게 5분봉이니까 15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이거를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간으로 타임머신 타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13,500원 찍으러 갈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거짓말. 청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처럼 내가 이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3만원 뚫자마자 250원 탁 내 거 탁 체결되고 나가는 이 순간 브라보 했는데 더 갈 것 같은 거야. 이거 보면 흥분하게 되는데 가봤자 몇 프로 차이야. 여기 250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차이 나는데 뭐 2%냐 1.25%냐 그 차이인데 이거 봐봐. 여기서 뚫을 것처럼 보여주고 다시 던져버리고 그리고 쭉 빠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뚫을 것처럼 보여주지만 다시 내려간다. 그리고 지수가 이쪽에서 약간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이거 지수가 이쪽에서 꺾이느냐 마느냐. 물론 올라갔어. 근데 이거는 이미 미래가 다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여기에서 아까 고점 뚫고 위로 올라갈까 안 갈까 이 찰나의 순간 이거하고 저거 대입해보니까 난 나와야 되겠어 하고 나왔죠. 난 나왔는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더 들고 갔으면 더 먹었겠다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은 아까 AD 테크놀로지를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여기서 했으면은 평단가도 훨씬 더 낮아지고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2번 공략할 수가 있었지. 이쪽에서 던지고 이쪽에서 하고. 근데 내가 이쪽에서 또 들어갔을까요? 얘 말고 KH 바텍이 있었어. 얘는 보세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고가 빵 22,000원 돌파로 보셨으면 됐습니다. 오늘 여기 종가 가기 전에 확 빠졌었거든요. 왜 빠진지는 나도 몰라. 지수가 밀리고 있었나? 아니 안 밀렸어. 코스피 지수 오히려 종가 때 고가 가는데 갑자기 누가 확 던져가지고 여기 데드크로스잖아요. 데드크로스 탁 터치하고 나중에 확 올라가는데 멋있더군요. 이게 2시 반 정도 되면 이게 사람들이 쫄아서 던지던데 여기에서 뚫자마자 밀리잖아요. 이거 VI 걸리자마자 바로 밀립니다. 바로는 아니야. 아까처럼 한 25분 때까지 낚시하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봐봐 25분 때 한 명 누가 팍 던져. 여기 팍 던졌는데 종가 기준으로 한 2만 원은 갈 것 같아. 이거 하면은 이 정도에서 터치한다고 해도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해봤자 얼마 안 돼 솔직히. 그래 1.5% 정도 되는데 아까 저기서 1.5% 먹고 여기서 1.5% 먹었으면 3%네. 3%면은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여기 딱 이 타이밍 이쪽이 죽여줬습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는 좀 애매해. 왜 애매하냐면은 22분이면은 신용 미수 애들이 떨구려면 14시 30분까지는 더 봐야 되거든요. 신용 미수 애들이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올라갈 때 나중에 잡지 내려갈 때는 아니란 말이야. 이게 올라가니까 바로 밑에 애들이 던져버리면서 또 있길래 750원대 이럴 때 따라붙어도 된다고 탁 따라붙어도 착 가잖아요. 이때부터는 750원부터서는 빠지지 않고 올랐지만 700원대는 어때? 자꾸 던지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불안했어. 그럼 오늘 왜 유니테스트는 공략 안 하셨나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습니까? 삼시세끼를 짜장면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질려버리고 다른 것들도 많이 먹어줘야죠. 채식도 해주고. 저는 물론 불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애들이 좋았고 JYP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실적이 안 좋은 YG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도 내렸죠. 빅뱅이 뭉쳤다고 해도 빅뱅 같은 경우에는 이 BTS처럼 뭐 미국 콘서트하고 뭐 아니면은 유럽 콘서트하고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지금 손발이 다 묶였어요. 일본 시장을 자주 공략하는 JYP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근데 차단될 것 같은데 일본 차단되면 JYP도 아마 타격이 지금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도하고 대구 쪽만 지금 차단을 시켜놨는데 아마 좀 더 확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JYP한테도 좀 악재지만 요 아시아권 중점으로 투어를 하는 YG는 좀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4%나 내린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6%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죠. 얘는 오늘 왜 내렸냐면은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렸죠. 근데 얘 오늘 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만약에 장이 마이너스 2%로 됐다. 얘 그러면은 그냥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다른 제약주 막 그런 애들이 가니까 그나마 좀 제약 섹터가 받쳐주니까 이거밖에 안 빠졌지. 만약에 장 안 좋았으면 얘는 유상증자 때문에 더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급락한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대 매매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반대 매매로 돼서 지금 동전주 중에서 이렇게 많이 추락했는데 소리바다는 MP 서비스 관련 주식인데 MP3 다들 아시죠? 옛날에 제가 2000년도 초에 MP3 8메가짜리 썼는데 지금은 뭐 80기가 1테라짜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MP3 플레이어 자체는 요즘 안 쓰고 휴대폰을 쓰고 그렇지만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MP3 공유업체입니다. 지금은 소리바다 쓰는 사람이 있나요? 벅스 아니면은 멜론에 밀려가지고 소리바다 많이 안 쓰죠. 32,000원짜리 주식이 700원이 돼버렸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견뎠으면 내 주식은 다시 원가에 돌아온다. 헛소리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보면서 리먼 사태 때 샀어야지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그런 주식 안 들고 있어요. 본인들 안 들고 있고 하이닉스도 3만원대에서 10년 넘게 횡보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런 주식 3만원대 잘못 샀으면 지금 700원대 이런 거 잘못 들고 있다가 상패당합니다. 하락장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른다. 실적 개판이죠. 상패되면 휴지 조각 되는데 이런 주식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보세요. 그 당시에는 근데 누가 이런 거 상패되겠다고 생각을 하겠냐. 이게 그 당시에 뭐 멜론이라던가 이런 애들 있지도 않았었고 경쟁사도 없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소리바다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고 DMB, 위성 DMB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뭐 다 망했죠. 요즘 DMB 자체를 탑재를 안 하고 나오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KTNG가 이 공기업, 거의 반공기업인데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죠. 물론 옛날에 회계 논란이 있었던 공기업 뭐 포스코도 있고 그랬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워렌 버핏 아저씨가 옛날에 투자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공기업인데 설마 이런 걸 했겠냐 뭐 했겠냐 하는데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아저씨도 CEO의 자질이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걸 열심히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느꼈었죠. 낙하산 인사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얘기하는 가치 투자가 힘든가? 일단은 산업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르죠. KTNG 오늘 종가 마이너스 4%가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6% 가까이 빠졌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하고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이 사건은 다 종결이 되지 않았죠.
이게 지금 52주 신저가 찍으면서 이쪽에서 여기까지 빠질 동안 정말 난감하죠. 여기 10만원 찍으면서 최고점 찍고 이쪽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지금 보면 해가 밝히면서 5개월이 갔는데 시간이 가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신용이나 스탁론을 썼으면 이자는 계속 내게 되고 그리고 주가는 내려서 또 손실도 보고 그리고 배당 받으면 배당락 생긴다는 건 초보자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하락장에서 어디 게시판 같은 데 보시면은 자기는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배당을 받으면서 다시 이 주식을 사면서 평단가도 낮추고 정말 장기로 잘 가져가 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자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보다 배당이 더 낮지 이자가 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생기면서 주가가 더 내려가는 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 보니까 앞뒤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리면은 더 사자 이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집안 다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집 다 날리고 전재산 다 날리고 탕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주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어디 뭐 타워팰리스 입주했다 이런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되게 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만에 최저치 막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달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이 2%나 나왔다고 해도 위로 올라갈 모멘텀은 더 줄어든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적으로만 일단 딱딱딱딱 매매하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아까 뭐 AD 테크놀로지라던가 뭐 이런 애들 3만원 넘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3만원까지 이렇게 꼬셔놓고 내일 또 빼버릴 수가 있어요. 얘는 정말 빼버리지처럼 정말 잔인한 놈. 이렇게 6% 올려놓고 그 다음날 9%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받는 놈이라서 수익 줬을 때 무조건 챙기고 나와야지 얘를 또 여기 고가 갈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장중에 유심히 보셨다면은 이 메릴 린치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메릴 린치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올린 거라서 되게 찜찜했어. 이것도 메릴 린치야. 메릴 린치가 오늘 우리 시장에 좀 많이 들어왔어. 보면은 테스도 메릴 린치 상위.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런 애들 던져버리면 어떡하려고요. 테스도 오늘 되게 좋았어. 근데 상위 창고에 메릴 린치 있어서 내일 던질 것 같아서 안 했어. 그리고 밑에 막 동시효과인데 밑에 사주밖에 없는 거야. 나 사주세요 하고 사주밖에 안 남긴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약하더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른 거를 떠나서 보내려면 여기까지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VI까지 걸리게. 근데 일부러 안 보내. 근데 개인이 막 따라 들어오죠. 개인이 오늘 증시에서 막 따라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정도로 끝낸 그 정도? 아니 진짜 이게 주식이 무섭고 진짜 외국인 기관이 가지고 노는 게 오늘도 DPC를 보세요. 어제 20% 뺐죠. 시간에서 2% 넘게 올려놓고 오늘 갭 붙어서 띄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다른 종목 내릴 때 얘는 갭이 1.68, 7%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7% 올리자마자 외국인이 던지죠. 어제 얘 매수로 잡혔잖아요. 매수.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패턴이 뻔해. 개인이 던지잖아요. 개인이 던지면 그걸 매수를 해. 근데 개인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장시작 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던져가지고 지쳐버려서 나가잖아요? 그럼 종가에 다시 사. 이게 개인이 멍청한 게 아니라 개인을 끌어들여. 아침에 갭뜨기 이렇게 끌어들여. 험해수 막 하면서 이렇게 끌어들여. 그럼 개인은 시작하자마자 막 갭이 막 뜨면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자기가 어제 샀던 물량 던지고 또 사람들이 열받아서 던져버리면은 밑에서 다시 그 물량 주워 먹고 주가를 진짜 지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그러는데 이게 무섭다니까요. 개인이 따라 들어오면 팔고 개인이 던지면 먹고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게 주식시장.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반등도 막 호텔신라 이런 애들도 반등 좀 세게 나왔잖아요. 막 나오고 좋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진 여러분이 안심 스테이크처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미국이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긴급 FOMC를 열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내린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번 그 코다리 무침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한국 역시 이번에 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은행 보험주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험과 은행주는 매수를 안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공기업이라고 비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투명하고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끗한 기업은 깨끗한 나라,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기업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는 진짜 쥐꼬리만큼 오르고 내릴 때는 또 정말 많이 내리고 공매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져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악성 루머에 시달리면은 정말 오래 갑니다. 에너지아이즈처럼 공매도도 정말 오래 가고 한전 주식 보세요. 30년 넘게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한국 전력만 보셔도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이런 공기업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는 생방송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김뿌꾸님, 스마일님, 저리가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뿌꾸님은 후원을 무려 2만원이나 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2만.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